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제2부 해방 그리고 분단. 이 재외동 보재단에서 제작한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제2부 해방 그리고 분단. 그 격동의 시절을 겪은 분들에게 과연 그 당시 들었던 노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헤아려 보면서 지금부터 그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찾아온 해방. 평소 일제의 거짓 선전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조선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해방은 어리둥절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耐え難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洋を開かんと欲す。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말씀을 들어보죠. 그야말로 해방이죠. 일제의 총칼 밑에서 자유를 잃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 한 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제가 얼마만큼 가혹하고 잔혹했느냐고 그러면은 교회에 종도 떼가고 집안 안방에 있었던 요강,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요강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제사상에 쓰이는 그런 그 녹기 그릇까지도 다 수탈해 갔던 그런 그 참혹한 그리고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역사를 배우지 못했던 그런 참혹한 시대에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맞이한 것은 지옥에서 부처님을 보았다고 할까? 지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까? 그럴 정도의 환희였지요. 그러나 그 환희는 금방 분단으로 해서 다시 비참한 현실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1945년 8월 15일, 16일 그 8.15 해방은 온 국민에게 환희였고 축복이고 독립만세, 해방만세였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매년 광복절 기념식에 울려 퍼지는 광복절 노래 듣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는 1950년에 광복절 의식곡으로 제정된 광복절 노래인데요. 노랫말이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가 느껴집니다. 네, 가사를 살펴보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노랫말이 참 좋네요. 1950년 광복절 기념식 이후 지난 69년 동안 광복절마다 불려진 이 노래의 가사는 박은식, 신채우 등과 중국의 망명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정인보가, 곡은 음악가협회를 만들어 음악운동을 한 윤용화가 썼는데요. 해방의 감격을 비장하면서도 당당하게 잘 묘사한 노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해방이 왔습니다. 저마다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으리라 희망에 부푼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 벌어질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바로 북위 38도선 이북에 소련군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8선 이남에 들어오기로 한 미군은 너무나 먼 곳에 있었습니다. 한반도 진주를 명령받은 미 24군단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선 총독부는 그것을 기회로 활용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미군이 인천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25일 동안 38선 이남의 치안을 돕겠다는 제안을 했고, 소련을 견제하는 게 급했던 사령관 하지 중장은 조선 총독부의 일제 관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을 환영하러 나온 한국인 환영 인파에 일본군이 발포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일입니다. 또한 조선 총독부는 한반도 정세에 어두웠던 미군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는데,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혹은 좌익이 봉기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로 미군과 한국인들을 이간질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그러한 이간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군정은 조선 총독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선 총독부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재고용했고 한국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마지막까지 한국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겁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경제교란을 목적으로 한 조선 총독부의 의도된 화폐 발행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미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엄청난 양의 화폐를 발행해 남한 경제를 교란하고 금 등 소지할 수 있는 재산으로 바꿔 챙기기 시작합니다. 일제 강점기 기간 발행했던 화폐의 3배가량이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풀려나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서민들은 더욱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역사학자 김기엽 씨는 그렇게 풀려나간 돈을 사람들이 일명 빨간 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봤더니 허둥지둥 가구 등 세간을 내다 팔던 일본인들이 팔았던 물건을 다시 사들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군을 속였으니 천천히 여유를 갖고 식민지 생활에 정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조선에서 약탈한 엄청난 보물과 문화재를 빼돌린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 부인의 짐을 실은 이 배가 자초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보물과 문화재를 과적해서 싣고 가다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들은 마지막까지 금품과 재화를 챙겨갔습니다. 끝까지 맞바꾸거나 금 등 다른 재화로 바꿔 소지할 수 없었던 재산의 일부는
친일파에게 흘러들어가 향후 그들의 정치 자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무렵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제와 조선 총독부가 저지른 만행은 이후 이 새로 출범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생각하면 할수록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여간 결국 일본인들은 두둑히 챙겨서 떠났고 일제에 의해 징용으로 끌려간 분들이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가요가 있는데요. 이인권이 부른 귀국선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그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은 그다. 부모 형제 찾아서 몇 번을 울었던가 타국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칠성별아 빛나라 달빛도 흘러라 귀국선 고동소리 건설은 그다. 돌아오네 백이동포 찾아서 얼마나 싸웠던가 우리 해방을 얼마나 찾았던가 우리 독립을 흰 구름아 날려라 바람은 불어라 귀국선 파도 위에 새날은 그다. 돌아오네 돌아오네라는 가사가 반복되면서 감격의 순간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고국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 그 감격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곡입니다. 귀국선 이 노래를 부른 이인권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가수이자 작곡가였던 이인권은 중국 텐진에서 이 발이 묶여서 귀국을 하지 못하고 1년 뒤인 1946년에야 귀국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재호가 만든 이 귀국선이라는 곡을 부르게 되면서 일약 인기 가수로 떠오릅니다. 수백만 명이 그렇게 귀국선을 타고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몇 달이고 기다려 배를 탈 수 있었던 분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살아 돌아와 가족 친지와 재회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나먼 타지에서 불기에 객이되어 귀국선을 타지 못한 불행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귀국선은 일제전쟁에 강제 동원된 우리 동포들을 고향으로 보내줄 간절하면서도 유일한 교통편이었습니다. 그런데 4,700톤급 일본 해군 소속 수송선인 우키시마 마루오 같은 경우는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 귀국자 7,500여 명을 싣고 한국으로 오던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본 근해에 침몰해 5천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귀국선이라도 얻어 타고 고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경우네요. 그렇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왔고요. 해방을 맞은 서울의 분위기는 들떠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38선으로 막혀 있었지만 곧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면 통일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죠. 해방 직후에 서울의 분위기는 좀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미군 정치하에 서울은 당시 무척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직접적인 참화도 겪지 않았고요. 새 나라를 건설하자는 의욕과 열기가 느껴지는 도시였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영어를 배우는 것이 무척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영어는 지금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예, 그렇죠. 하여간 그 당시 분위기를 느껴볼 만한 노래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인이 부릅니다. 럭키 서울. 서울의 거리는 사랑의 거리, 사랑의 거리에는 희망이 섰네. 다리 소리로 해가 저무는 빌딩 가에서도 웃음이 솟네. 너도 나도 부르자 사랑의 노래, 같이 부르자 건설의 노래. S-E-O-U-L S-E-O-U-L 럭키 서울. 서울의 거리는 희망의 거리, 희망의 거리에는 사랑이 섰네. 다리 소리로 해가 저무는 빌딩 가에서도 웃음이 솟네. 너도 나도 부르자 사랑의 노래, 같이 부르자 건설의 노래. S-E-O
럭키 서울의 거리는 명랑한 거리 명랑한 거리에는 사랑이 섰네 다이 소리로 해가 저무는 빌딩 가에서도 웃음이 섰네 너도 나도 부르자 사랑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희망의 노래 S-E-O-U-L S-E-O-U-L 럭키 서울 그런데 왜 굳이 럭키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고 서울의 영문 스펠링을 가사에 넣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시절 국제적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이 서울을 꿈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현이는 창법이 독특했는데요. 다른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신라의 달밤.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리어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걸음을 멈춰라 고요한 달빛 어린 곱산 기슭에서 노래를 불러보다 신라의 밤 노래를 신라의 밤이여 바람도의 추억이 새롭구나 그런 강물 허전한 송소리는 끝이 없네 화려한 천년사지 한 곳을 더듬으며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신라의 밤이여 아름다운 궁녀를 그리우구나 해벌기의 속 속에서 사랑을 맺어
노래를 불러가 신라의 밤 노래를 이 창법 참 재밌네요. 신라의 바바밤이여. 이렇게 따라 부른 사람들이 많다고요? 해방 첫 인기 가수가 바로 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해방의 기쁨과 감격, 낭만과 희망을 꿈꾸던 시대였습니다. 신라는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시절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불리워지고 인기를 얻을 만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마터면 그 인도로 갈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는 인도의 달밤으로 이 취입이 될 예정이었지만 이 작사가였던 조명암이 이 월북을 하게 되면서 유호가 가사를 개작하였고 제목도 신라의 달밤으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데 38선을 둘러싼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여기서 당시 남북을 갈라놓은 이 38선은 왜 그어지게 됐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아픔으로 남게 됐는지 김삼웅 전 이 독립기념관 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소련군은 만주를 거쳐서 북쪽까지 평양까지 내려왔지요. 그걸 기대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수뇌부는. 그래서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소련이 전쟁의 대가로 일정한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조선이 한국이 분단이 되고 일본은 괜찮다. 원래 그 연합국들은 일본을 4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말기에 그 원자폭탄을 맞고도 항복을 하지 않아서 소련이 항복한 연후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소련이 일정한 몫을 유지하게 요구하게 됐고 그거와 더불어서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 처리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를 분할하게 된 겁니다. 38선을 경계로 해서. 그러니까 엉뚱하게 전범 국가인 일본은 온전하고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미군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을 일본과 싸웠던 대한민국이 한국이 분단되는 그런 비극이 된 거지요. 요약을 하면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었고 두 번째는 미소의 그 한반도 분단 정책이 우리 국민의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분단이 돼서 지금 74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 아픔을 겪고 있지요. 38선은 미국과 소련이 처음 생각해낸 선이 아니라면서요? 예, 일본이 38선으로 한반도를 두 쪽 내는 것을 이미 2번 시도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게 한반도를 절반씩 지배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고 러일 전쟁 전에 러시아에게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번 다 거절당했지만요. 일본의 아이디어가 엉뚱하게도 2차 대전의 전후처리 협상에 등장한 거네요. 생각해보면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일이 될 줄 알았으면 38선을 베고 누워 죽음으로 막았어야 할 분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기가 38선이다 하고 표시만 해놓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도 했는데 미군과 소련군 양측의 검문 검색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서 38선은 증오와 대립의 경계로 변해갑니다. 38선을 넘다가 군인들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람도 발생했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하는 사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을 떠나 남으로 넘어와 돌아갈 곳이 없었던 이들은 많았고 북으로 가려고 해도 더 이상 자유로운 소통이 힘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발표된 남인수의 가거라 38선은 당시의 시대상을 적절히 반영한 노래였고 민족 분단에 대한 경고의 노래이기도 했는데요.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아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나 같은 고향 땅을 가보련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타난다. 꽃필 때나 오시려느냐. 눈 올 때나 오시려느냐. 보따리 등에 메고 넘든 고갯길 산새도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야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어느 때나 터지려느냐. 어느 때나 없어지려느냐. 38선 세 글자를 누가 지었어. 이다지 고개마다 눈물이 든가. 손 모아 비나이다. 손 모아 비나이다. 38선아 가거라. 가사가 참 절절하고 가슴을 저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원한 천리길이라고 했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해방이 됐는데 분단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목의 노래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시절 발표된 노래 제목 중에 흘겨본 38선, 달도 하나 해도 하나처럼 분단의 현실을 안타깝게 그린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단의 아픔을 희망으로 바꾼 노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원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란 노래가 발표된 날이 1947년 3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요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드라마 주제가였다면서요. 1947년 당시는 미군정 시절이었는데 한국방송의 3.1절 특집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곡이 필요했는데 안석주가 노래 가사를 썼고 그 아들이던 안병원이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부자가 합작한 노래였네요. 예.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노래에서는 가사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당시는 미군정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듬해인 1948년부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 이 노래는 우리뿐만 아니라 북측에서도 널리 불리워지는 노래잖아요. 어떻게 전해진 걸까요? 어떻게 전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가 이 마음에 와닿고 70년 이상 이 불리워졌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이 뜨겁게 만든다는 점에서 명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소원 들어보죠.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우리의 소원,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서울 공연을 했던 삼지연 관현악단과 걸그룹 소녀시대 서현 씨가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까지 들어봤습니다.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곡 같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애창곡이기도 한 우리의 소원은 2000년 그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불러서 통일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정무가 부른 꿈에 본 내 고향도 분단의 서름을 그린 노래죠. 그런데 이 꿈에 본 내 고향은 가거라 38선하고 좀 다른 느낌입니다. 6.25 전쟁 이전의 38선은 가거라 하고 호통치는 이 대상이었다면 1954년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발표된 꿈에 본 내 고향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는 가사처럼 이젠 꿈에서나 이 고향을 볼 수 있겠다는 희양과 이산,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정무가 부른 꿈에 본 내 고향 들어보죠.
향해서 우는 매번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물어보자. 어머님의 문화는 살림아 비춰다오 뚱성이와 정숙이의 얼굴을 생시에 가지 못할 한많은 운명이라면 꿈에라도 보내다오. 어머님 물어봤대. 어느 때 바치려나 부모님께 효성.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 전가 가간 땅 홀고 돌아 헤매는 인몸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매번 내 고향이 참 먼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과 피폐한 마음을 묘사한 노래 꿈에 본 내 고향은 노래를 부른 가수 한정무 역시 월남한 시장민이었기에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에 KBS 가요 무대에서 조사한 결과 꿈에 본 내 고향이 찔레꽃과 함께 방송 횟수 1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큰 불행이 닥쳤는데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입니다. 1950년 그즈음 38선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면전 양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방심하고 있었는데 북측의 기습 남침에 국군은 속수무책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북측 인민군대가 서울을 점령했는데요.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전쟁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초기에는 민간인 피해도 크지 않았던 데다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조선인민공화국군의 빳빳한 새 군복은 나름 멋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번쩍이는 소련제 야크 전투기가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온통 국군의 후퇴 소식뿐이었습니다. 급하게 투입한 미군 선발대 스미스 대대도 경기도 오산 북쪽 중미령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딘 소장이 이끄는 미 육군 24사단마저도 대전 전투에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사단장 딘 소장이 포로로 붙잡히는 수모를 당했다는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시 수도는 대전으로 다시 대구로 그리고 부산으로 계속 옮겨 다녀야 했고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그들 인민군 말대로 전쟁은 며칠이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교두보를 지키기 위해 국군은 연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낙동강에서 시간을 버는 동안 부산항에는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병력과 장비가 속속 도착해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원수가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은 기적적으로 성공했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석 달 만에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국군은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시작합니다. 1950년 수복된 서울에 돌아온 작곡가 박시춘은 작사가 유호와 의기투합하여 전황이 반전돼 국군이 승승장구하며 북진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살려 역작을 만들어냈는데요. 그해 겨울에 등장한 군가가 바로 전우야 잘 자라입니다. 전우야 잘 자라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자리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해진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자리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해진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이 노래를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현인이 불렀습니다. 전시 상황을 맞아 박시춘, 유호, 현인 같은 대중음악인들이 군예대에 속해 종군하면서 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는 했는데 전우야 잘 자라는 부르의 명곡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 이 전우야 잘 자라는 전선의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를 넘어 후방의 여성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애창하던 노래였고 부르면 부를수록 강한 중독성이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지금도 백발이 성성한 참전용사들이 이 노래를 사절까지 가사 하나 안 틀고 부르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전우야 잘 자라가 얼마나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냐면 80년대 후반까지 골목길에서 여자아이들이 흔히 하던 고무줄 놀이의 노래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또 4.19 시민혁명 당시 시위대도 그들을 겨눈 총구 앞에서 전우야 잘 자라를 목청껏 외쳤다고 합니다. 전우야 잘 자라가 운동가요가 된 거네요. 심지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다룬 어떤 소설에서 공수부대가 전남도청을 공격하던 그날 밤 절망적인 최후의 순간을 앞둔 시민군들이 전우야 잘 자라의 2절인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를 부르면서 담배 한 깨피를 나눠 피우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노래 한 곡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전쟁가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전우야 잘 자라가 우리에게 어떤 노래였는지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이라는 그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죠. 남과 북, 말하자면 형제끼리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던 참으로 아픈 역사죠. 이 노래 전우야 잘 자라는 6.25 한국전쟁 당시부터 불려진 노래인데 그 낙동강까지 밀렸던 우리 국군이 9.28 서울 수복을 맞았을 때 만들어진 노래죠. 그러니까 북을 향한 진격의 주저가처럼 불려진 노래인데 노래는 총 4절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1절은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2절은 추풍영아 잘 있거라. 3절은 한강, 4절은 산발선으로 점차 북을 향해 진격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진하는 군인들의 어떤 주제가처럼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이 노래는 계속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남자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대부분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 종일 총싸움, 전쟁 노래에 몰두했고요. 대중문화평론가 이영미 씨가 이 전우여 잘 자라는 6.25 전쟁이 나온 최고의 베스트셀러 곡이었다고 할 정도이고 보면 이 전쟁이라는 참화 속에 피어난 걸작 중의 걸작이 바로 전우여 잘 자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6.25 전쟁의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세에 몰린 인민군은 서울을 버리고 북쪽을 향해 무조건 후퇴했고 그 와중에 억울한 사연을 가진 많은 인사들이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작곡가 김혜송이 있었는데요. 이 김혜송은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의 남편이자 나중에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김 시스터즈의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스스로 월북해 북에서 고위층까지 오른 작사가 이 조명암과는 달리 납북된 것이 분명한데도 이 김혜송이 만든 노래는 오랫동안 금지곡으로 묶이게 됩니다. 박향림이 부른 오빠는 풍각쟁이 같은 노래가 이 김혜송의 작품인데 이 역시 오랫동안 금지곡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북으로 끌려간 이야기는 두고두고 억울한 사연이 됐는데 그 이야기는 전쟁이 끝나고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혜연이 부른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그런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1956년에 발표됐으니까 포성이 먹고 몇 년 지나고 나온 노래이긴 하지만 이 6.25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불행을 생생하게 묘사한 전쟁 가요의 수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들어보겠습니다.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 한 마음은 이 허리 고개.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뭐를 하고 계세요? 어린 영구는 오늘 밤도 아파를 그리다가 이제 낙참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폭풍 한솔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에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섰다
달 기나 긴 밤 북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든 이 고개요 한마는 미하리 고개 노래를 부른 이혜연의 독백 나레이션이 정말 실감나도록 마음에 와닿으면서 슬픔과 이 분노의 공분을 일으키게 합니다. 노래로 각인된 미아리 고개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그렇게 죽음과 이별로 기억되는 가슴 아픔이었습니다. 또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공전의 히트를 친 또 다른 이유는 창자를 끊는다는 의미의 단장. 그만큼 비통하게 슬프다는 의미이고 미아라는 지명 자체가 불교 용어로 저승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래에 담긴 한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한때 서울 성북구청에서 관할 지역인 미아리 고개 그리고 미아동이라는 명칭이 이 부정적인 느낌이라면서 지명을 바꾸려고 검토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둡고 슬픈 사연을 품고 있었으면 이름까지 바꾸려 했겠습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 그리움과 원망이 한으로 맺힌 그만큼 이 노래 한 곡에 전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전쟁 때문에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잘 묘사된 노래 같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보편적인 가족의 이별은 군인으로 나가 싸울 것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사람, 그 중에서도 남성은 전쟁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곧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상당수가 전투원으로서 희생의 당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군입대를 적극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거고 그때 나온 노래가 바로 아내의 노래였습니다. 1947년 국방경비대 창설의 즈음에 김백희가 불렀던 아내의 노래는 6.25 전쟁 수행 과정에서 10년옥에 의해 재녹음되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손목인 작곡 유호 작사의 아내의 노래는 전쟁터에 남편을 보낸 아내의 심정을 그린 곡인데요. 전쟁 중이던 1952년 대구에서 변변한 스튜디오도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담요를 두른 열악한 녹음실에서 힘들게 레코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아내의 노래 들어보죠. 님께서 가신 길은 빛나는 길이었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어 떠나시는 님의 뜻은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 손수건 손에 들고 마음껏 흔들었어 가신 뒤에 제가 알고 또 님의 길이요 눈보라가 날리는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님의 행복 빛나소서 아내의 노래는 묘한 느낌을 가진 선전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전선에 나가 싸우다가 죽는 것은 숭고한 희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찬사.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님께서 가신 길은 빛나는 길이옵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소. 떠나신 님의 뜻은 등불이 되어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홀로 가는 이 가슴엔 즐거움이 넘칩니다. 정황상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그 이야기인 듯한데 홀로 가는 이 가슴에 즐거움이 넘칩니다라는 말은 이 전쟁이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송혜 씨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에 한 남자 어린이가 나와서 이 아내의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됐었어요. 아마도 할머니가 평소에 흥얼거리며 부르던 노래를 배워서 따라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는 그렇게 세대 차이를 넘어서 구전되고 전파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몸서리 쳐지는 섬뜩했던 일들도 이젠 노랫가락만 입안에 맴도는 먼 추억으로 남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느낌의 전쟁가요가 있습니다. 신세영이 부른 전선야곡입니다. 1951년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발표한 전선야곡은 전선을 지키는 군인이 1인칭 시점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먼저 노래부터 들어보죠. 신세영이 부릅니다. 전선야곡.
내 지혜는 천만수도 놓고서야 들에 공기는 어머님의 머리가 눈부시어 울어서 가사를 들으면 뭔가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전투가 잠시 멎은 상태인 을씨년스러운 가을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병사의 마음을 그린 노래, 사나이의 기계마저 느끼게 해주는 명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래는 신세영을 생각하고 만든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였던 작곡가 박시춘, 작사가 유호 콤비가 원래 남인수를 생각하고 만든 노래인데 우연한 기회에 신세영이 부르게 됐고 남인수보다는 신세영의 남성적이고 비장한 목소리가 이 노래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여담인데 마침 이 노래를 녹음하는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급보가 전해지면서 신세영은 북받치는 이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두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 전선야곡은 고지전이라는 영화에 삽입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출연했던 영화죠. 고지전. 이 정전 협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치의 땅이라도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건 국군 병사들의 이 치열했던 현실을 담아낸 영화에 이 전선야곡이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는 좋든 싫든 그 시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단했던 그 시절,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에 노래가 있었고 때론 추억이 되고 때론 후회의 마음도 들게 합니다. 예, 그게 바로 노래죠.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에서 제작한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제2부 해방 그리고 분단이었습니다.